안녕하세요. 기풍쌤입니다. 이 시간에는 커말 1급 실기 2021년 샘플 문제 A형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부터 바뀌는 게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 기존 문제로 공부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뀌는 것은 첫째 뭐가 바뀌냐면은 외부 데이터 갖고 오는 문제 1번에 기본 작업 1번에 외부 데이터 갖고 오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안 나옵니다. 그것이 피벗 테이블 만들 때 외부 데이터 갖고 와서 피벗 테이블 만드는데 그걸로 이제 합해줬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달라진 건 없고 2010 버전에서 오피스 엑셀 2010 버전에서 엑셀 2016 버전으로 넘어가면서 그 버전이 바뀐 거지 문제가 바뀐 건 없습니다. 차트도 2016 버전에 맞게 차트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바뀌는 거 없으니까 기존 문제들로 공부하셔도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자,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본 작업 1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고급 필터를 수행하시오. 고급 필터를 수행하시오네. 그렇죠? 고급 필터는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를 다른 장소에 필터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B3T31 영역.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영역이 나중에 드래그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요 영역에서 우리가 조건에 만족하는 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출석수가 출석수의 중간값보다 작거나 그러면 출석수가 출석수의 중간값보다 작다. 이게 뭐예요? 조건 1입니다. 나니까 뭐가 되겠어요? 5월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6월 9일 1이 빈 셀인 행. 요거는 조건 2가 됩니다. 자, 조건 1이나 조건 2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돼요. 왜? 5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필드에 걸쳐서 조건에 만족하는 값을 걸어주는 게 아니라 학년, 반, 이름, 6월 9일 출석부, 열을 순서대로 표시하래. 요 열만 필요한 거네. 그쵸? 학년, 반, 이름, 6월 9일 출석부, 열만 필요한 겁니다. 조건은 V3, V4 영역에 입력하시오. 자, 이즈블랭크 5월 미디안 함수 사용. 여러분 우리 조건을 만들 때 요 V3, V4 영역 안에다가 조건을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함수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is 블랭크 요 가로 안에 셀을 선택해 주는데 이 셀이 비어 있는지 비어 있지 않는지 찾아주는 겁니다. 요 is 블랭크는 뭐 해야 돼요? 비어 있는 셀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셀이 비어 있으면 이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참값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자, OR. OR은 뭐야? OR은 가로 안에 인수들이 2개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인수들이 다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건 1, 쉼표 조건 2, 쉼표 조건 3 있는데 지금 조건 1과 조건 2 두 가지 있어요. 조건 1은 뭐예요? 출석수가 출석수의 중간값보다 작은 걸 찾아줘야 되고 조건 2는 뭐예요? 6월 9일이 빈셀. 자, 여기 중간값이 들어갔으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함수가 뭐겠어요? 미디안이라는 함수가 들어가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빈셀은 뭐가 되겠어요? 빈셀. 이거 이즈블랭크 함수가 들어가는 거네요. 자, 그러면 V3, V4 영역에 조건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3에 조건이라고 쓰고 자, 여기 조건에 만족하는 값을 찾을 수 있는 식을 적어볼까요? 는 5월 가로 열고 자, 출석수가 여기 출석수 맨 위에 있는 맨 첫 번째 있는 값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출석수가 자, 중간값 출석수의 중간값보다 작다예요. 그렇죠? 작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미디안 순서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가로 열고 자, 출석수 전체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T3 그죠? T4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아래 방향키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F4 꼭 눌러 주셔야 돼요. F4 여기서 수식 입력줄 볼까요? 가로 닫고 그죠? 가로 닫고 자,
출석수가 출석수의 중간값보다 작다. 여러분 이 출석수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T4, T5, T6이 이 조건에 만족하는지 찾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출석수의 중간값보다 작은지 찾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 출석수의 중간값은 값이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F4로 고정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쉼표 6월 9일이 빈 셀. 자, 6월 9일열에서 제일 첫 번째 있는 셀을 선택해 주면 안 되고요. 여기 이즈 블랭크라고 써줘야겠죠. 이즈 블랭크. 자, 이즈 블랭크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있는 셀, 제일 위에 있는 셀을 선택해 주시고 가로 닫고. 그럼 이게 뭐야? S4셀이 비어 있는지 찾아주는 거예요. 비어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조건에 만족하는 거니까 그 데이터는 걸러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OR 가로 닫고 엔터. 자, 요 조건에 만족하는 값을 X3 셀부터 표시하래요. 그럼 X3셀이 여기 X3셀이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학년 반 이렇게 적어줘도 돼요. 학년 뭐 이렇게 적어줘도 되지만 반 이렇게 적어줘도 되지만 저는 적어주지 않고 이렇게 복사하겠습니다. 학년 반 이름까지 드래그 해주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6월 9일 출석수 드래그 하겠습니다. 여러분 6월 9일은 6-9라고 쓰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2020년 6월 9일로 나타납니다. 2016-06-09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정확하게. 알겠죠? 자, 컨트롤 C, 컨트롤 V. 뭔 얘기예요? 여기에 적어줄 때 2016-06-09로 적어주란 얘기예요. 알겠죠? 자, 됐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자, 이무이셀을 선택한 다음에 고급 필터 어디로 들어가요? 데이터 탭에서 정렬 및 필터 그룹에 여기 고급이 고급 필터입니다. 고급 클릭하시고 자, 목록 범위는 여기 좀 다 지워 놓을게요. 원래 없었어요. 이렇게. 이건 자동으로 선택되는데 혹시 선택이 안 되면 여기 B3셀을 선택하고 T31까지네. 그렇죠?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아래 방향키 오른쪽 방향키 눌러서 전체 데이터를 선택하고 B3과 T31셀을 선택해 주시고 조건 선택해 주시고 조건 범위 V3, V4 드래그 해주시고 자, 다른 장소에 복사 위치. 그쵸? 원래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장소에 복사하고 복사 위치 클릭한 다음에 자, 여기 필드 이름을 다 선택해 주셔야 돼요. 열 제목들을 다 선택해 주신 다음에 확인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건에 만족하는 값이 딱 나옵니다. 필터 됩니다. 자, 이게 고급 필터예요. 자, 원본 데이터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값을 찾아서 다른 장소에 이렇게 걸러주는 걸 갖다가 우리 고급 필터라 그럽니다. 물론 같은 장소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장소에 걸르는 문제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한 문제도. 자, 다음.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기본 작업 2일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오. 자, 이 조건부 서식은 뭐예요? 조건에 만족하는 값에 서식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23S31. 요 영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 영역을 반드시 선택해 주고 조건부 서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23S31 영역에 대해서 해당 열번호가 홀수이면서 그쵸? 이거는 뭐예요? 조건 1이에요. 23S3 영역의 월이 홀수인 요건 뭐예요? 조건 2예요. 자, 이건 면서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AND가 되는 겁니다. 자, 조건 1과 조건 2가 모두 만족하는 게 되네요. 열 전체에 대하여 채우기 색을 표준색 노랑. 채우기 색, 표준색 노랑은 서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즉 조건 1과 조건 2가 모두 만족했을 때 채우기 색을 표준색 노랑으로 적용하랍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서식이라고 그랬어요. 서식. 자, 단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사용하고 한 개의 규칙으로만 작성하시오. 자, 함수 분석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는 AND 함수는 가로 안에 인수들이 반드시 2개 이상 들어가고 그 모든 인수들은 다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조건 1, 쉼표 조건 2, 쉼표 조건 3 있지만 지금 2개예요. 조건 1과 조건 2가 모두 참여해야 됩니다. 즉 열번호도 홀수여야 되고 자, 여기 23S3 영역에 있는
월도 홀수여야 됩니다. 자, 콜롬는 콜롬. 그다음에 셀 이렇게 하면은 이 셀이 몇 번째 열에 있는지 찾아줍니다. 콜롬이라는 것은 열이에요. 열. 자, 여기도 만약에 B3셀 이러면 값은 뭐가 나와요? 2가 나와요. 왜? B는 두 번째 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콜롬 MN 가로 열고 D4.F100 이런 뭐가 나올까요? 요거는 앞에 D만 인식합니다. 그래서 D가 뭐예요? A, B, C, D 네 번째 열에 있으니까 얘는 4가 나옵니다. 자, 콜롬은 이 열이 열을 숫자로 나타내 주는 겁니다. 알겠죠? 이 셀을 숫자로 나타내 줍니다. 셀 중에서도 뭐를요? 셀에서도 열을 숫자로 나타내 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is odd는 is odd 숫자. 여러분 이 숫자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찾아주는데 is odd는 홀수를 찾아주는 겁니다. 홀수. 자, 얘는 언제 참이 되겠어요? 그러면 is odd 3 그럼 얘는 뭐가 돼요? true가 나오겠죠. 홀수니까. 그렇죠? 4 쓰면 false가 나오겠죠. 짝수니까. 그럼 짝수를 찾아주는 함수는 뭐예요? is even입니다. 알겠죠? 2분하고 3 얘는 뭐가 나와요? true라고 나왔죠. 나오겠죠. 3을 쓰면 false라고 나오겠죠. 거짓이니까. 여러분 콜롬은 열을 세주는데 row는 행을 세줍니다. 행. 자, months는 뭐예요? months는 요 가로 안에 날짜가 들어가는데 이 날짜에서 월만 추출해 줍니다. 예를 들면 month 자, 2020년 12월 09일이에요. 그럼 얘는 뭐가 나와요? 네, 월이니까 12가 나오겠죠. 그렇죠? 저는 빨리빨리 이렇게 업데이트 하고 싶은데 네, 시간이 참 없어요. 네, 뭐 학원생은 많은 건 아닌데 한두 명 가르치다 보니까 업데이트를 못 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3과 S31 영역을 블록을 씌워 주셔야 돼요. E3 선택하고 Shift 키 누른 다음에 S31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다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은 어디로 들어가요? 홈 탭에서 스타일 그룹에 보면 조건부 서식 들어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새 규칙 들어가도 되는데 규칙 관리 들어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요? 내가 잘못된 규칙을 했는데 규칙을 만들었는데 잘못 규칙을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 규칙이 나타나는데 그 규칙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새 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자, end죠. end 가로 열고 자, 열 번호가 홀수이래요. 그럼 is odd 가로 열고 콜롬 가로 열고 자, 맨 첫 번째 이 맨 위에 있는 값을 딱 찍어줍니다. 그럼 사실 안 찍어줘도 되지만 찍어주고 하세요. 이 3셀 딱 찍어줍니다. 그러면은 어디 앞에 달러를 지워줘야 돼요? 이 앞에 달러를 지워줘야 돼요. 그럼 F4를 한 번만 누르면 됩니다. 왜 이 앞에 달러를 지워줘야 될까요? E열이 짝수인지 F열이 짝수인지 G열이 짝수인지 H열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I열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찾아줘야 되니까. 그쵸? 아니, 지금은 홀수인 걸 찾아줘요. 왜? 이제 오드니까. 그쵸? 그런데 E, F, G, H 가면서 열이 바뀌면서 그 열이 홀수열인지 짝수열인지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 앞에는 달러가 붙으면 안 돼요. 그쵸? 자, 콜롬 가로 닫고 is odd 가로 닫고 또 쉼표. 또 월도 짝수 월인지 홀수 월인지 찾아주는데 우리는 지금 홀수 월을 찾아줘야 돼요. is odd니까. 그쵸? is odd 가로 열고 month 가로 열고 자, 이 3셀을 찍어주고. 그쵸? 자, 3월 3일이잖아요. 그쵸? 월만 추출해 주니까 3이 되겠네요. 이게 홀수여야지 돼요. 그쵸? 자, F4를
하나 한 번만 눌러서 열 앞에 달러는 지워줘야지 2열 F열 G열 바뀝니다. 자 가로 닫고 months 가로 닫고 is odd 가로 닫고 and 가로 닫고 자 잘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서식 들어가겠습니다. 서식 자 서식은 채우기색을 표준색 노랑이에요. 자 채우기색 선택하고 표준색 노랑 선택합니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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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내가 잘못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여러분 다시 홈 탭에 들어가서 조건부 서식 들어간 다음에 수정할 때는 새 규칙 들어가시면 절대 안 돼요. 규칙 관리 들어가신 다음에 요 지금 우리가 만든 규칙을 이렇게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다 됐습니다. 다음 문제 풀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2. 자, 기본 작업 2 시트를 열고요. 기본 작업 2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시트 보호와 통합 문서 보기를 설정하시오 했네요. 자, 24T31 영역에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를 적용한 후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를 보호하시오. 자, 여기 중요한 건 뭐예요? 24T31 영역을 반드시 선택해 줘야 되겠죠? 24셀을 선택하고 자, Shift 눌러서 T31셀까지 선택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를 적용하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셀 서식 들어가야 돼요. 셀 서식은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셀 서식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 단축키 컨트롤 1을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보호 탭에 들어가서 셀 잠금은 요 잠금이고 수식 숨기기는 여기 숨김입니다. 여기 선택해 주시고 확인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워크시트를 보호해야 돼요. 잠긴 셀의 선택과 잠기지 않은 셀의 선택은 허용하고 시트 보호 해제 암호는 지정하지 마시오. 자, 이건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검토 탭에 보시면 변경 내용 그룹에 시트 보호가 있습니다. 여기 시트 보호를 클릭해 주시고 여기 되어 있네요. 잠긴 셀 선택, 잠기지 않은 셀 선택은 되어 있네요. 보통 우리는 여기 암호를 넣어서 시트 보호를 하지만 지금 문제에서는 시트 보호 해제는 암호를 지정하지 마시오 했기 때문에 암호를 넣지 않고 그냥 확인을 누릅니다. 다음 기본 작업 이 시트를 페이지 나누기 보기로 표시하고 페이지 나누기 보기 자, 이 보기 탭에 보시면 자, 여기 통합 문서 보기에서 기본 보기가 있고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문제에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하는 얘기예요.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 B3T31 영역만 1페이지로 인쇄되도록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을 조정합니다. 여러분 이게 구분선이에요. 요 점선 보이죠? 그럼 여기 지금 T31 여기잖아요. 여기까지 인쇄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 구분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파선으로 된 구분선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끌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지금 선택이 됐어요. 그쵸? 이렇게 선택이 돼야 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계산 작업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 여러분 계산 작업은 별로 뭐 안 어렵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그쵸? 근데 별로 여러분 이거 계산 작업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함수의 꽃은 계산 작업이에요. 그리고 함수예요. 함수. 네. 함수는 그 함수 안에 들어가는 인수의 위치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인수의 위치만. 저랑 같이 몇 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우게 됩니다. 자, 1번 표 1의 코드와 그쵸? 표 2를 이용하여 여기 표 1의 코드 요건의 코드를 이용하고 표 2를 이용하여서 구분 성별을 표시하시오. 구분과 성별은 표 2를 참조하래요. 네, 구분과 성별을 여기를 참조하라는 얘기예요. 자, 구분과 성별 사이에 다시 기호를 추가하여 표시하랍니다. 표시에는 기본형. 자, 지금 뭐예요? 기본형 여자. 그럼 BW이면은 여기에 기본형 다시 여자가 여기 적혀 있어야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제가
강의할 때 그쵸 그랬더니만 아내가 그쵸 너무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자, 아이고 아직 이제 강의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concatenate 함수가 있습니다. concatenate 함수는 뭐냐면 문자 합치기 함수입니다. 자, 는 concatenate 가로 열고, 자, 문자 1, 문자 2, 문자 3 이렇게 있으면 얘는 값이 문자 1, 문자 2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는 예를 들면 concatenate 하고 가로 열고 금 쉼표 은 쉼표 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 뭐가 나와요? 금운동이라고 나와요. 금운동. 다 문자가 합쳐져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브이루거 함수는 뭐예요? 값을 찾아주는 거는 브이루거 가로 열고, 어떤 기준 셀이 있으면 이 기준 셀에 참조되는 값을 쉼표 참조 범위에서 찾아주는 거예요. 쉼표 몇 번째 열에 있는지 열 번호에서 찾아주는 겁니다. 쉼표 0 대신 뭐 false를 써도 되고 0이 있으면 1이 있다는 건데 1은 true로 써도 돼요. 0은 뭐예요? 0을 쓸 때는 정확한 값을 찾아줄 때는 0을 씁니다. 1은 유사한 값을 찾아줄 때 씁니다. 네, 안 써도 되는데 그래도 쓰는 버릇을 길러주셔야 돼요. 왜? 안 쓰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준 셀이 문자일 때는 100% 정확한 값 0이 나옵니다. 여기 지금 기준 셀이 BM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 보시면 아이고 검은색이네요. 여기 보시면 BM이 뭐가 되는 거예요? BM이 요거 기준 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 범위는 뭐가 될까요? 요 범위는 참조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브이루거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코드는 첫 번째 열에 있고 구분은 두 번째 열에 있고 성별은 세 번째 열에 있네요. 맞죠? 그럼 우리는 여기 기준 셀이 문자이니까 100% 뭐를 써야 돼요? 정확한 값 0을 쓰면 돼요. 0. 자, 보겠습니다. 브이루거를 이용해서 BM이었을 때 구분을 한번 찾아볼까요? 는 브이루거 그죠? 가로 열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V하고 이렇게 밑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돼 있어요. 그럴 땐 탭키 누르시면 돼요. 탭키. 자, 다시 한번 연습할까요? 자, V 쓰고, 자, 브이루거 밑에 있네. 방향키를 이렇게 내린 다음에 탭키 딱 누르시면 됩니다. 가로 열고, 자, 기준 셀 BM에 참조되는 값을 쉼표 어디서 찾아줘야 돼요? 여기 참조 범위에서 찾아주는 겁니다. 알겠죠? 참조 범위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F4. 왜 항상 여기 안에서만 값을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쉼표. 자, 내가 찾고자 하는 구분은 몇 번째 열에 있어요? 하나, 둘. 두 번째 열에 있네. 구분은. 그렇죠? 2. 쉼표. 앞에 C4 기준 셀이 문자이므로 정확한 값 0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가로 닫고 엔터. 자, 기본형이라고 나왔네요. 그런데 우리는 concatenate 함수를 이용해서, 자, 우리 다시도 넣어줘야 되고 여자도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제가 앞에다가 자, concatenate라고 써보겠습니다. concatenate하고 가로 열고, 자, 여기는 기본형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쉼표. 자, 기본형 다음에 쉼표, 쌍따옴표, 다시를 넣어줘야 돼요. 다시. 문자는 반드시 쌍따옴표 이렇게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쉼표, 그 다음에 브이루거. 저는 브이루거를 또 쓰기 귀찮으면 이렇게 복사하시면 돼요. 이 블록을 씌워서 브이루거 블록 씌워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맨 뒤에 선택하고 컨트롤 V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 2 대신 뭐를 써주면 되죠? 성별이 하나, 둘, 셋, 성별이 3 써주면 됩니다. 3. 알겠죠? 왜? 내가 찾고자 하는 성별이 이 참조 범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기본형 다시 여기 세 번째 열에 BM의 세 번째, 이거 남자네. 그렇죠? 그럼 요건 남자가 나오겠죠? 그렇죠?
BM에 참조되는 값을 요 참조 범위에서 있는 하나, 둘, 세 번째 열에서 찾아줬더니 남자가 나오네요. 그리고 요거 세 개를 합해 주겠죠. 기본형 다시 남자를 합해 줘서 나타내겠죠. 왜? 컨케이터네이터 함수는 뭐라고요? 문자를 다 합쳐준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엔터. 됐나요? 자, 클릭하고 여기 십자가 모양이 나올 때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어미. 저거 좀 지워야겠다. 그쵸? 좀 지우겠습니다. 아유. 셀에 이렇게 문자가 있다고 한꺼번에 지우는 방법이 없냐고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 것들도 한꺼번에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홈 탭에 가시면 맨 오른쪽에 찾기 및 선택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개체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 클릭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지워줘도 돼요. 이렇게 한꺼번에 드래그한 다음에 딜리트 누르셔도 돼요. 자, 그래서 클릭하고 여기서 더블 클릭해서 한꺼번에 자동 채우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풀겠습니다. 제가 금방 풀 수 있는데 여러분 너무 늦게 하죠? 여러분은 제가 너무 늦으면 테이프를 두 배로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표 1의 가입 나이 코드 표 3을 이용하여 가입 금액을 표시하시오. 가입 금액은 코드와 가입 나이로 표 3을 참조. 이거 표 3을 참조해야 되겠네요. 인덱스와 매치 함수 사용. 자, 그럼 함수 분석부터 들어가 볼까요? 는 인덱스 가로 열고 범위 쉼표행 쉼표열 범위에서 행과 열을 이용해서 값을 찾아주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범위에서 행과 열을 이용해서 값을 찾아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다 한 다음에 함수 분석부터 한 다음에 한번 예제를 들어볼게요. 자, 매치 함수는 뭐예요? 자, 매치 함수는 어떤 찾을 값이 있는데 이 찾을 값이 쉼표요 범위에서 몇 번째 행 또는 몇 번째 열에 있냐 찾아주는 거예요. 숫자로 찾아줍니다. 이 찾을 값이 이 범위에서 몇 번째 행 또는 몇 번째 열에 있는지 찾아줍니다. 자, 0은 정확한 값이에요. 0은 정확한 값. 그리고 여러분 유사한 값을 찾을 때는 1과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1과 마이너스 1은 유사한 값을 찾을 때예요. 그럼 언제 1을 써요? 이 범위가 오름차순일 때는 2를 쓰고 이 범위가 내림차순일 때는 마이너스 1을 씁니다. 마이너스 1을.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인덱스 함수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보세요. 좀 이렇게 쫙 비춰서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는 인덱스 가로 열고, 자, 이렇게 요 범위를 한번 제가 이렇게 드래그 해볼게요. 드래그해서 쉼표 3, 쉼표 5 하면 뭐가 나올까요? 쉼표 3, 쉼표 5 뭐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22,500이 나오겠네요. 그쵸? 엔터. 그죠? 22,500이 나와요. 그죠? 그런데 22,500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뭐 재미없잖아요. 그쵸? 재밌어요? 이런 문제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시험이 아니죠. 그쵸? 자,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여기에 이제 매치 함수가 들어가는데, 자, 매치 함수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는 매치 내가 찾을 값이 뭐냐면 BW를 찾고 싶어요. BW 쉼표 어디서? 요 한 개의 열에서 BW 찾으려고 그래. 쉼표 0 정확한 값 0이네요. 그쵸?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BW 내가 선택한 요 부분에서 몇 번째 행에 있어요? 하나, 둘, 셋. 세 번째 행에 있으니까 우린 3이라고 나오겠네요. 그쵸? 엔터. 3 나왔네요.
자, 자, 이번에는 매치 있어요. 매치. 가로 열고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35예요. 35. 네, 제가 35살은 아닙니다. 알겠죠? 자, 35 쉼표. 자, 그리고 드래그 요 범위에서 몇 번째 열에 있냐 이거 내가 선택한 이 한 개의 행에 있는 데서 이 한 개 행에서 몇 번째 열에 있냐 이거예요. 35가 쉼표.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35가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1 써주면 되겠죠. 왜 지금 0, 10, 20, 30 오름차순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1. 자, 가로 닫고 엔터. 그럼 뭐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있네요. 35는. 그렇죠? 네 번째. 30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엔터. 4가 나와요. 자, 우리는 여기 는 인덱스 가로 열고 가로 열고 자, 요 범위에서 그렇죠? 범위에서 쉼표 3 쉼표 4행에 있는 값은 뭘까요? 4 가로 닫고 그럼 3행 4열에 있는 값은 뭐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16,700이네요. 그쵸? 엔터. 그죠?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는 인덱스 가로 열고 매치란다. 이 범위 이렇게 드래그 해주고 쉼표 매치 해가지고 가로 열고 자 BW 쉼표. 자, 여기서 이렇게 하면 뭐가 나와요? 여기다 쓸까? 이렇게 하고 쉼표 0 가로 닫고 또 쉼표. 자, 이거 행값이에요. 그죠? 쉼표 매치 가로 열고 35 쉼표. 자, 이렇게 드래그하고 쉼표 1 유상값으로 해줘야 되겠죠? 유상값 가로 닫고 그다음에 매치 가로 닫고 인덱스 가로 닫고 이게 뭐가 나왔어요? BW 요거 3이 나오고 요거 뭐가 나오죠? 4가 나오니까 하나 둘 3 1 2 3 4니까 16,700 나오겠네요. 그죠? 16,700 그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자 가입 금액 다 나왔네요. 그죠? 는 인덱스 가로 열고 이렇게 드래그하고 어디 L13에서 S16에서 값을 찾아줘야 돼. F4 됐나요? 그다음에 쉼표 자 매치. 자, 이렇게 또 화면을 살짝 옮겨서 화면을 또 크게 때문에 입력하기 전에 줄여놨어야 되는데 다 입력한 다음에 매치 가로 열고 우리는 뭘 찾아주는 거예요? 코드. 요 코드가 BM이 쉼표 요 범위에서 자, 요 범위에서 몇 번째 행에 있는지 찾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F4 쉼표 0 가로 닫고 요거는 뭐예요? 행값이에요. 행값 쉼표 열 값은요 매치 가로 열고 자 나이 가입 나이 찍어주고 쉼표 어디로 드래그 해줘야 돼요? 여기 지금 요 부분을 드래그 해줘야 돼요. 그렇죠? 요 부분을 드래그 해줘서 몇 번째 열에 있는지 찾아줍니다. F4 쉼표 유사한 값이니까 1 해줘야 돼요. 이게 지금 0, 10, 20 오름차순으로 돼 있잖아요. 매치 가로 닫고 인덱스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은 가입 금액을 찾아줍니다. 이 범위 안에서. 자동 채우기 할까요? 자동 채우기. 자, 됐네요.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3. 자, 표 1의 가입 나이와 표 4의 나이를 이용하여 나이대별 가입자 수를 표 4의 영역에 표시하시오. 자, 화면을 좀 작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번에는 그렇구나. 자, 여기 나이 보고 나이대 수의 가입자 수 여기 찾아주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자, 가입자 수가 0보다 큰 경우 계산된 값을 두 자리 숫자 뒤에 명을 추가하여 표시하고 그 외에는 미가입으로 표시하시오. 표시해가 0이면 미가입 7이면 07명 이렇게 하래요. 자, 프리퀀시 함수. 프리퀀시 함수는 프리퀀시
프리퀀시 함수는 가로 열고 범위 1에서 쉼표 범위 2에 해당하는 빈도수를 구해주는 겁니다. 자, 10세 이하가 몇 개 있는지, 몇 명이 있는지, 20세 이하가 몇 명이 있는지, 30세 이하가 몇 명이 있는지.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안 읽어서 어휘력이 짧아요. 어휘력이. 여러분 젊으신 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는 젊은 분들 책 좀 많이 읽으세요. 저처럼 이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예. 저한테는 저 선생님한테는 저런 거는 배우지 말아야겠다. 책을 많이 안 읽어서 어휘력이 짧은 저 선생님한테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그러려면 여러분 책 많이 보셔야 돼요. 알겠죠? 자, 제가 어휘력이 좀 짧습니다. 엄마 말씀, 부모님 말씀 참 잘 들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후회가 됩니다. 자, 범위 1에서 범위 2가 몇 명인지, 즉 몇 개인지 찾아주는 건데, 여기서는 뭐예요? 10세 이하가 몇 개인지 찾아줍니다. 프리퀀시, 빈도수 찾아주는 겁니다. 범위 1에서 범위 2에 해당하는 빈도수를 찾아주는 겁니다. 자, 텍스트 함수 있습니다. 는 텍스트 함수는 어떤 값이 있으면 이 값을 쉼표 이런 형식으로 나타냅니다. 이런 형식으로 값을. 형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 형식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좀 적어놨어요. 못 가르쳐 줄까봐 다 아는데 못 가르쳐 줄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짠 이렇게 보시면, 자, 여러분 형식이 이렇게 있어요. 형식. 자, 여기 1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23만 4567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 7이라는 숫자를 형식. 자,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 더블 클릭해보면 여기 123만 4567이에요. 그쵸? 요거 클릭하고 컨트롤 1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간 다음에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에다가 제가 샵 쉼표 샵샵 0을 썼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샵 쉼표 샵샵 0은 1000단위마다 쉼표 해주는 거라서 여기 쉼표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쉼표는 뭘까요? 1000단위가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5, 6, 7은 없어져요. 5, 6, 7은 없어지니까 5가 5 이상이니까 여기 반올림 돼가지고 1235가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여기 1000원이 붙는 거예요. 알겠죠? 1000원이.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나타나요? 1230, 여기 어떻게 너무 크게 했나 보다. 그죠? 여기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1235 쓰고 1000원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니까 셀 서식에다가 또 사용자 지정 서식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1234. 여기 보세요. 더블 클릭하니까 1234. 이거 아니다. 1234를 할게요. 1234예요. 그러니까 자, 이게 뭐냐면 요 파랑이라는 거는 파랑색이에요. 그 다음에 파랑색으로 나타나고 요 앞에 특수문자 검은색 삼각형이 들어가고 1000단위마다 쉼표가 돼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요 세미콜론을 기준으로 앞에는 양수고 뒤에는 음수예요. 특별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특별한 조건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 세미콜론을 기준으로 두 개의 조건이 있으면 앞에는 양수, 뒤에는 음수가 돼요. 제가 여기다 음수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마이너스 한번 해볼게요. 1234였는데 그렇죠? 자, 이렇게 되는데 양수일 땐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다가 음수 빼기 한번 넣어볼게요. 빼기 넣으면 이렇게 뒤에 게 나타나요. 그렇죠? 왜? 음수니까. 특별한 설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는 밑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자, 여러분 다 이렇게 클릭하고 제가 셀 서식 들어가면 여기 조건을 다 미리 넣어놨어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앞에 거는 조건이 있어요. 80 이상이면은 합격이라는 글씨를 써주고, 그렇지 않으면 세미콜론을 기준으로 불합격이라는 걸 써주라는 얘기예요. 80 이상이면 합격이라는 글씨를 써주고, 그렇지 않으면 세미콜론을 기준으로 불합격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여기 그럼 점수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볼까요? 더블 클릭해서 1234니까 당연히 합격이네. 80 이상이니까. 그럼 70 넣어줘 볼까요? 70 넣으면은 불합격이 되겠죠. 그렇죠? 불합격이라고 나옵니다. 이 우리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조건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조건을 사실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그렇게 조건을 넣지는 않지만,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자, 이거는 뭐예요? 조금 넓힐까요? 이 위에 거 보죠. 여러분 여기 수식 입력줄 한번 보세요. 이거는 뭐예요? 여기 지금 세미콜론이 하나 들어가 있고
2개 들어가 있고 어이구 3개 들어가 있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잘 봐요. 요건 양수일 때는 파랑으로 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검은색 삼각형이 들어가 있고 천단위 구분기호 해주고, 음수일 때는 빨강색으로 해주고, 흰색 삼각형이 들어가고 천단위 구분기호로 해주고, 0이면 그냥 0이라고 써주고, 문자 뒤에는 이렇게 기풍이라고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뭘까요? 여기 양수니까 파랑색이고 천단위마다 쉼표가 들어가고 여기 삼각형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음수일 때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면 자, 이렇게 빨강색이 되고 삼각형 들어가고 천단위마다 쉼표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 내가 0을 쓰면 그냥 0으로 나타나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바람 써볼까요? 바람 이렇게 쓰면은 바람 뒤에 기풍이라고 붙습니다. 이렇게. 자, 그렇죠? 이해 가시나요? 자, 우리가 셀 서식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건 뭐예요? 조건이 들어갔네요. 조건이 들어갔다는 거는 뭘까요? 자, 1000 이상일 때는 천단위마다 쉼표해주고 그 뒤에 우수라는 글씨가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천단위마다 쉼표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그렇지 않으면 노력 바람이라는 글씨만 나타나게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1234니까 1000보다 크니까 자, 천단위마다 쉼표해주고 뒤에 우수라는 글자가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우리 내가 여기다가 999 해볼까요? 999. 그럼 노력 바람이라는 글씨가 나와요. 그죠? 자, 이거는 뭐를 이용해서 한 거예요? 셀 서식에 들어가서 컨트롤 1 셀 서식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 들어가서 형식을 우리가 지정해 준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여기 봐요. 이 문제 봐요. 자, 가입자 수가 0보다 큰 경우에는 두 자리 숫자 뒤에 명으로 표시할 이 형식은 뭘까요? 000이에요. 언제? 뭐보다? 이 조건이 0보다 큰 경우에, 그 다음에 세미콜론하고 그 외에는 뭐란 뜻이에요? 이 형식을 뭐로 하래요? 이렇게 미가입으로 하라는 얘기잖아요. 미가입. 제가 이제까지 열심히 설명. 요 형식으로 지정해주면, 사용자 지정 형식을 지정해주면 이렇게 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프리퀀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프리퀀시 함수 할 때는 항상 블록을 씌워서 시작하셔야 돼요. 자는 프리퀀시 가로 열고, 자, 프리퀀시 가로 열고, 자, 범위 1에서 범위 2에 해당하는 빈도수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범위 1은 뭐죠? 자, B4서부터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아래 방향키 눌러주고, 쉼표 제가 뭐 자동 채우기 할 게 아니니까 그냥 F4로 고정 안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쉼표하고,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프리퀀시 함수는 이렇게 1세에서부터 10세 있으면 뒤에 걸 드래그 해주셔야 돼요. 뒤에 거, 앞에 걸 해주는 게 아닙니다. 10세면 10세 미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로 닫고, 그럼 빈도수가 나오겠죠. 자, 배열 수식이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제가 배열 수식 끝내기 시리즈 올려놨어요. 그거 보시면 여러분 배열 수식 웬만한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어요. 자,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엔터. 그런데 뒤에다가 뭘 해줘야 돼요? 우리는 이게 텍스트 함수하고 이렇게 값이 나왔어요. 프리컨시를 이용해서 값이 나왔는데 이 값이 쌍따옴표 크다, 0보다 큰 경우 맞죠? 0보다 큰 경우 크다, 0보다 크면은 뭐로 해주래요? 0으로 해주고, 세미콜론. 그렇지 않으면 뭐로 해주라는 얘기예요? 미가입으로 해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0에는 0이니까 미가입으로 나오겠네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0보다 크니까 000으로 나오겠고, 자, 이렇게 쌍따옴표로 또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형식이 지정되었어요. 그 다음에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 딱 해주시면 값이 나옵니다. 여러분 프리퀀시 함수 할 때 중요한 거는 항상 값이 들어가는 그 열을 드래그 해주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로 값을 선택하는 게 있을 때 뒤에 있는 값을 선택해 준다는 거 중요합니다. 자, 다음 4번 표 1의 가입 나이 코드 가입 기간을 이용하여 코드별 나이별 평균 가입 기간을 표 5가 어디에 있나요? 여기구나. 그죠? 표 5의 영역에 계산하시오.
코드별, 나이별, 그 다음에 그 가입 기간을 요 안에다 넣어주라는 얘기예요. 가입 기간을 BM이면서 0보다 크면서 20보다 작은 값만 찾아서 그 값에 해당하는 가입 기간의 평균을 넣어주라는 얘기예요. 맞아, 평균. 오류 발생 시 공백으로 표시. 자, 그러면 average ifera 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이네요. 함수 분석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는 저기 밑에다가 쓰겠습니다. 는 여러분 average만 쓰는 배열 수식은 없어요. average는 반드시 average if 함께 쓰입니다. 는 average 가로 열고 if 가로 열고 가로 열고 조건 1. 이 별표가 그러면 AND 뜻입니다. 조건 2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조건 3. 그 다음에 쉼표 범위. 자, if 가로 닫고 AND 가로 닫고. 조건 1은 뭐예요? 뭐를 찾아줘야 돼요? 코드를 찾아줘야 돼요. 코드. 그죠? 조건 2는 뭐 해야 돼요? 0세 0세 이상. 자, 여기서 보니까 0세 이상 20세 미만이네. 그럼 여기서는 0세 이상이라고 그럴게요. 그냥 여기 조건 3은 뭐예요? 20세 미만. 이 조건만 걸 찾아서 범위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가입 기간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가입 기간. 자, 범위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즉 조건 1과 조건 2와 조건 3을 모두 만족하는 범위의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자, if error 함수 보겠습니다. 는 if error. if error는 값과 쉼표 5, 6 값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는 if error 3 곱하기 4 쉼표 4 곱하기 5. 이 값은 뭐가 나와요? 12가 나와요. 먼저 1차적으로 계산이 되면 1차적으로 그 계산된 값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3 곱하기 4 계산이 되니까 12죠. 그죠? 그런데 는 if error 3 나누기 0 쉼표 4 곱하기 5. 이럴 때는 뭐가 나와요? 20이 나와요. 왜? 앞에 수가 모든 수는 0으로 나눌 수 없으니까 오류가 뜨니까 뒤에 있는 값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보나마나 if error에서 여기 보시면 이 average if를 통해서 값을 찾아줘야 돼요. 이거는요 if error 입장에서 봤을 때 값에 해당해요. 그럼 오류 값은 뭐예요? 오류 값은 공백이에요. 왜? 문제에서 보니까 오류 발생 시 공백이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 오류 값은 공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자,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절대 참조, 상대 참조, 혼합 참조에 대한 개념이 조금 있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여기 수식 입력줄 보세요. average 가로 열고 if 가로 열고 가로 열고. 자, if 가로 열고 조건 1에 대한 가로 열어주는 거예요. 뭐 코드 전체 드래그하고 코드 C4서부터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아래 방향키 F4 는 우린 뭐를 찾아주는 거예요? 여기서 BM을 찾아주는 거예요. BM 어디 앞에 달러 표시해 줘야 돼요? 네, 문자 O 앞에 달러 표시해 줘야 돼요. F4 하나 둘 셋. O 앞에 왜요?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할 때는 22, 23, 24, 25 BM, BW, SM, SW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가로 닫고 그 다음에 별표 또 가로 열고. 이제는 가입 기간이네요. 그죠? 가입 기간. 가입 나이 전체 드래그 해주고 F4 해주고 그 다음에 뭐보다 커야 돼요? 자, 0세 이상이에요. 그리고 위에 있는 값 클릭해주고 아이고 다 도망갔네요. 제가 뭘 잘못 눌러서.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전체 가입 나이 전체 드래그하고 F4 됐죠? 그 다음에 이게 뭐보다 커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요. 뭐보다 0세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문제 보니까 0세 이상이랬기 때문에 여기 0세 이상 클릭해 줘야 돼요. 어디 앞에 달러 표시해 줘야 되죠? 네?
그죠? 숫자 앞에 달러 표시해줘야 돼. F4 하나, 둘, 왜? 오른쪽으로 자동 체하면서 0, 20, 30, 40, 60, P, Q, R, S, T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가로 닫고 0세 이상이니까 가로 닫고 또 별표 또 가로 열고. 자, 여기 저는 저 한참 멀리 있어서 그냥 여기 복사해서 쓸게요. 요 가입 나이에서 컨트롤 가입 나이 이번엔 뭘 해줘야 돼요? 미만. 그럼 작다잖아요. 뭐 자, 여기 20세 미만이니까 20세 미만 찍어주면 돼요. 어디 앞에 달러 표시해줘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숫자 앞에 해줘야겠죠? F4 2번. 왜?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할 때 21이 22로 바뀌면 안 돼요. 왜? 20세 미만 20이면서 BM인 거, 30세면서 BM인 거, 40세면서 BM인 거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쉼표, 그다음에 조건 1, 별표, 조건 2, 별표, 조건 3 다 만족하고 그 다음에 가입 기간, 가입 기간의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가입 기간 전체 드래그 해주면 됩니다. 맞죠? 가입 기간 제가 잘못 본 거 아니죠? 네, 맞네요. 가입 기간 클릭하고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아래 방향 키. 자, F4. 자, if 가로 닫고 에버리지 가로 닫고 그죠? 자, if 가로 닫고 에버리지 가로 닫고. 자, 컨트롤. 자, 보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어휴, 나왔네요. 아래로 자동 채우기. 답은 아닙니다. 아직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근데 오류가 뜨네. 오류가 뜰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류가 떴네. 오류가 뜰 때는 공백으로 해주래요. 그럼 여기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끔 이렇게 답 블록을 씌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또 써요. 이렇게 또 써요. 이렇게 쓰는 분들이 많이 써요. 제가 여러분들이 오류를 한번 시범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로이컨시하고 이렇게 블록 씌워서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블록을 씌워서 해요. 그 다음에 가로를 닫아요.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쳐요. 그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자, 이렇게 하고 쉼표하고 프리컨 원래 에버리지 if로 값을 찾아주고 그 다음에 오류가 발생 시 아이고 이거 프리컨시 죄송해요. 내가 왜 이러죠? 자, if 에러 죄송합니다.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if 에러 쓰고 그쵸? 왜냐면 오류 발생 시 공백으로 알았으니까 먼저 에버리지 if로 값을 찾아주고 혹시 쉼표 그때 오류가 나면 공백으로 해줘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쵸? 가로 닫고 제가 지금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나봐요.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되는데 자, 좋은 강의가 나오지 않는데 그렇습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치면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값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지우려고 그래요. 딜리트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 드래그해서 지워야 돼요. 그런데 전체 드래그해서 지우기 전에 여러분 이걸 먼저 복사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드래그하고 컨트롤 C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데이터를 다 선택해야지만 지워져요. 딜리트 눌러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더블 클릭하든지 뭐 컨트롤 V 누르고 그죠?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 다음에 이제 자동 채우기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제가 너무 많은 오류들이 있어서 한번 시범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다음. 자, 사용자 정의 함수. fn 가입 상태를 작성하여 표일에 가입 상태를 표시하시오. fn 가입 상태는 가입 기간인데 미납 기간을 인수로 받아 값을 되돌려줌.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 이상이면 해지 예상.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 미만인 경우, 뭐 이상 아니면 미만이겠지. 그 미만인 경우 중에서도 미납 기간이 0이면 정상, 미납 기간이 2 초과하면 휴먼 보험, 그 외에는 미납 기간과 개월 미납으로 연결하여 표시예 1개월 미납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즉 미납 기간과 개월 미납을 연결하여 표시하라는 뜻입니다. if문과 앰퍼센드 연산자 사용. 자, 우리 여기 사용자 정의 함수 들어갈 땐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자, 개발 도구 들어가서 비주얼 베이직 들어간 다음에 삽입에서 모듈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 쓰시면 돼요. 퍼블릭.
자, 문제를 쫙 읽으면 문제를 읽고 문제 순서대로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자, 순서대로. 자,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 이상이면 이렇게 if 만약 뭐뭐면이니까 if 만약에 미납 기간이 크거나 같다 가입 기간 기간 이상이면. 저는 자꾸만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 이거를 가입 기간 미납 기간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하지. 이런 질문이 있어. 아니, 당연히 똑같죠. 그렇죠. 당연히 똑같은 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 이상이잖아요. 이거는 뭐야? 가입 기간이 미납 기간 이하잖아, 이하. 그죠? 이하라고 읽어야 되잖아, 이건 이하. 이렇게 쓰지 마세요. 알겠죠, 여러분? 꼭 미납 기간이 그거나 같다 가입 기간 이상이면. 자, 이건 여러분 FN 가입 상태는 뭐라 그러니까 함수고, 가입 기간과 미납 기간은 인수잖아요, 인수. 자, 이런 조건을 만족했을 때는 함수의 값 FN 가입 상태, 함수의 값은 뭐로 나타내래요? 문제 보니까 해지 예상이네요. 여기다가 해지 예상. 그 다음에 Shift 탭 누르고, 탭은 들여쓰기, Shift 탭은 내어쓰기입니다. 여러분, 선생님 이거 안 해줘도, 들여쓰기 내어쓰기 안 해줘도 값이 나와요. 그럼 당연히 값은 나와요. 그래도 여러분 있잖아요, 그 하이 값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탭키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꼭 탭키를 써서 해주세요. 자, else.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는 건 뭐예요? 미납기간이 가입기간 미만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중에서도 그 미납기간이 가입기간 미만인 것 중에서도 미납기간이 0이면 if 써줘야 돼. if. 죄송합니다. if 만약 미납기간이 0이면, 그죠? FN 가입 상태는 뭐란 얘기예요? 상태는 정상. 자, 또 중간중간에는 뭐라고 써요? LG if로 쓰고 마지막에 LG라고 쓰는 거예요. LG if. 또 그렇지 않다면, 또 미납기간이 2를 초과하면, 미납기간이 2를 초과하면 FN 가입 상태는 뭐가 돼요? 휴먼 보험. 그 다음에 LG 나머지는 뭐가 돼요? LG FN 가입 상태는 그 외에는 미납기간과 휴먼보험. 맞죠? 이 초과면 그 외에는 미납기간 개월 미납으로 표시하시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미납기간 기간에다 앰퍼센드하고 이어줘야 돼요. 뭐 개월 미납이란 문자를 넣어주면 되잖아요. 개월 미납. 그 다음에 if로 시작했으니까 and if. 또 그 다음에 또 if로 시작해서 and if. 요거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자, 이게 뭔 얘기예요? 우리 미납기간, 여기 if 함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뭐요? 미납기간이 가입기간 이상인 거는 FN 가입 상태를 해지 예상으로 해주고, 그리고 미납기간이 가입기간 미만인 거 나머지는 이렇게 처리해주란 얘기예요. 뭐 그 미납기간이 가입기간 미만인 것 중에서도 미납기간이 0이면 FN 가입 상태는 정상으로 해주고, 미납기간이 2 이상이면 FN 가입 상태는 휴먼보험으로 하고, 나머지는 또 이 안에서 나머지는 FN 가입 상태는 미납기간에다가 개월 미납으로 해주란 얘기예요. 알겠죠? 또 요거 if, else, and if 요거 이해 가시죠? 요거 이해 안 가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닫고 돌아가기. 자, 여기다 가입 상태에다는 FN 가입 상태, 그다음에 가로 열고. 자, 우리 문제 보니까 뭐예요? 가입 기간, 쉼표, 미납 기간이네. 그러면 가입 기간 찍어주고, 쉼표, 미납 기간 안 찍히니까 이렇게 방향키로 내려서 찍어주고, 지사 가로 닫고 엔터.
자, 이렇게 자동 채우기 해주시면 됩니다. 네, 됐네요. 아유, 저도 1개월, 2개월 미납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전화가 와요. 목소리 이쁜 아가씨한테 전화가 와요. 두려워요. 네, 보겠습니다. 다음 넘어가도 되죠? 자, 우리는 대한상공회에서 제공한 커말 1급 실기 2021년 샘플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바뀐 게 없다는 게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문제 볼까요? 분석 작업 1. 자, 분석 작업 1 시트에서 다음의 지상에 따라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외부 데이터 원본으로는 출석부 관리점 CSV. 여러분, CSV는 쉼표로 구분된 자, 문서예요, 문서. 텍스트 파일이에요, 텍스트 파일. 자, 원본 데이터는 구분기호 쉼표로 분리되어 있으며 내 데이터의 머리글을 표시하시오. 자, 이거는 외부 데이터를 갖고 와서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이제 이 문제를 읽어보기 전에 갖고 와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먼저 보고 갖고 오겠습니다. 여기 A3셀, 요 A3셀부터 갖고 왔네요, 그죠? 그럼 우리 A3셀을 선택하고, 자, 피벗 테이블은 어디에 있냐면 삽입 탭에 보면은 여기 피벗 테이블이 있어요. 여러분, 피벗 테이블 추천 피벗 테이블 누르면 안 돼요. 피벗 테이블 클릭했나요? 자, 그럼 우리는 데이터 문제 보니까 이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 추가하래. 이거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우리 외부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니까 외부 데이터 클릭해 주고, 여러분 요거 말고 데이터 탭에서 텍스트 파일 갖고 와서 피벗 테이블도 만들 수 있어요. 자, 여기 연결 들어가겠습니다. 연결. 자, 모든 연결이 아니라 이 통합 문서의 연결입니다. 알겠죠? 이 통합 문서의 연결로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더 찾아보기 들어가시면 돼요. 더 찾아보기 들어간 다음에 우리는 시험장에 가면 C 드라이브 어디에 있어요? OA 폴더에 있어요. OA 폴더를 클릭해주고, 출석부 관리 맞나요? 문제 보니까 출석부 관리 있네요. 그렇죠? 출석부 관리. 자, 출석부 관리 선택해주고, 열기 됐네. 열기.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자, 내 데이터 문제 보니까 이거 봐봐. 문제 보니까 뭐라 그랬어?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 선택해 주시고, 다음. 자, 그 다음 문제 보니까 친절하게도 원본 데이터 구분기호는 쉼표. 그럼 쉼표 체크해 주시고, 선생님 이 탭키 선택되는데 해제해 줘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해제해 주든지 말든지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다음. 그 다음에 여러분 문제 보니까 학년, 반, 성별, 이름, 출석부 열만 가져오래요. 그러면 번호도 열 가져오지 않음. 학년 갖고 와야 되고, 반, 이름 갖고 와야 되고, 성별 갖고 와야 되고, 3월 열 가져오지 않음. 4월 열 가져오지 않음. 5월 열 가져오지 않음. 6월 열 가져오지 않음. 출석수 갖고 와야 돼요. 그렇죠? 출석수. 왜 여기 출석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마침.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확인 누르시면 돼요. 확인. 왜? 우리는 피벗 테이블로 갖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확인. 됐나요?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여기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게 뭐예요? 학년과 반은 뭐예요? 행이에요. 행. 요건 행이에요. 행. 밑에 행이잖아요. 행. 그 다음에 남녀는 뭐예요? 요건 남녀는 열이에요. 열. 그 다음에 출석수의 평균. 자, 여기 출석수의 평균과 학생 수는 뭐죠? 값이에요. 값. 그런데 학생 수는 뭐로 알아요? 문제에서 보니까 친절하게도 출석수 여기 있다. 이름 필드는 개수로 계산한 후 사용자 지정 이름을 학생 수로 변경하시오. 즉 학생 수는 뭐로 하라는 거예요? 이름의 개수로 하라는 거예요. 이름의 합계 이런 거 없잖아요. 이름의 개수, 이름 몇 개냐 이거. 이름의 개수로 나타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하나씩 해볼까요?
자, 학년 끌어다가 행에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반 끌어다가 행에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열은 뭐죠? 성별이죠. 성별은 열에다 끌어다 갖다 놓고, 값은 뭐예요? 출석수 평균. 출석수 끌어다가 값에다 갖다 놓고, 클릭한 다음에 값 필드 설정 들어갑니다. 값 필드 설정.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평균. 우리 지금 평균이잖아요. 평균이니까 확인. 그 다음에 그림하고 다르게 나타났네요. 우선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름의 개수. 이름을 끌어다가 갖다 놓으면 돼요. 그런데 문제에 보니까 뭐죠? 문제에 보니까 네? 문제 보니까 이름을 뭐로 바꾸라 그랬어요? 학생수로 바꿨잖아요. 학생수. 그러면은 클릭하고 값 필드 설정 들어간 다음에 사용자 지정 이름. 여기 친절하게 나왔어요. 이름 필드를 사용자 지정 이름을 학생수로. 그러면 사용자 지정 이름을 학생수. 너무 친절한데요.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까지는 다 했어요. 자, 피벗 테이블 보고서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하여 설정하고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시오. 그러면 디자인 탭에 들어가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하라는 건 다 해주셔야 돼. 출석수 필드는 표시 형식을 값 필드 설정의 셀 서식에 숫자 범주를 이용하여 소수 자릿수 0으로 설정하시오. 그러면 평균 출석수 클릭하고 값 필드 설정 들어간 다음에 표시 형식에서 숫자 해주고 소수자릿수형 되어 있네요. 그죠? 확인 됐다. 그 다음 이름 필드의 개수로 계산한 후 사용자 지정 이름을 학생수. 우리 학생수로 바꿨어요. 여기 학생수. 자, 빈 셀은 별표로 표시하고 레이블이 있는 셀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춘되도록 설정하시오. 자, 이 이무이셀 아무거나 설정해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피벗 테이블 옵션 들어가도 되고, 자, 여기 분석 탭에 보면 여기 옵션 들어가셔도 됩니다. 똑같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빈 셀에 뭐로 표시하래요? 별표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레이블이 있는 셀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가운데 맞춤. 이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됐다. 그렇죠? 그림하고 같나요? 그림하고 똑같네요. 다행이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데이터 탭에 들어가서 텍스트 문서니까 텍스트 문서 이렇게 갖고 와서 하셔도 돼요. 보시면 빨리빨리 해보겠습니다. 갖고 와서, 그죠? 자, 여기 똑같이 이건 다 알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걸 가져오지 않음. 맞지? 그 다음 여기서 뭐예요?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 추가 누르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 클릭하고 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하셔도 돼요. 또 데이터에서 기타 원본에서 이거는 좀 어렵다 찾기가. 자, 이거는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이건 뭐죠? 데이터 도구를 이용하여 중복된 값을 포함하는 행을 삭제하시오. 이건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반별 출석 일수의 평균을 계산한 후 성별별 성명의 개수를 계산하시오. 자, 이거는 뭐예요? 부분합을 구하는 문제네요. 부분합. 자, 부분합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분합은 반드시 정렬되지만 제대로 된 값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럼 먼저 표일에서 표일 전체 들어가게 해주고 이렇게
B2에서부터 B셀을 선택해주고 컨트롤 Shift 누르고 아래 방향키 오른쪽 방향키 눌러서 전체 데이터를 선택한 다음에 중복된 값이 입력된 셀을 포함하는 행을 삭제하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데이터 탭에 들어가신 다음에 데이터 도구 그룹에 중복된 항목 제거 클릭해 주시고 자 모두 선택 취소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문제에서 성명 체크해 주시고 중복된 값이 있는 것들 성별, 생년월 요 세 개가 일치하는 값이 있으면 중복된 항목을 제거해 줘라 이런 뜻입니다. 세 개 항목이 똑같은 값이 있으면 제거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확인. 한 개의 중복된 값이 검색되어 제거했습니다. 24개는 고유값입니다 라고 했어요.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블록이 씌워진 상태에서 자, 정렬해 줍니다. 반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고 그러면 데이터 탭에 들어가면 저 오른쪽 윤곽선 그룹에 보면 부분합이 있습니다. 부분합 클릭해 주시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부분합 하기 전에 반드시 뭘 해야 되죠? 정렬해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죄송합니다. 자 데이터 탭에서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정렬하셔야 됩니다. 네, 어떤 분이 댓글 달았던데 선생님 자꾸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자 뭐래 반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 반을 기준으로 왜 우리 부분합은 제대로 정렬된 값이 돼야지만 돼요. 정렬이 제대로 돼야지만 제대로 된 부분합으로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별로 오름차순 했고 그 다음에 반이 동일한 경우 성별 오름차순 기준 추가 누르고 성별 오름차순 둘 다 오름차순 맞죠? 네 맞다 그렇죠. 확인. 그 다음에 바로 데이터 탭에 윤곽선 그룹에 부분합 들어갑니다. 자 반별로 출석 일수의 평균을 계산한 후 반별로 그룹 항목을 반으로 반드시 해줘야 돼요. 왜? 1차 정렬을 반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 정렬로 기준으로 한 값으로 반드시 그룹할 항목 여러분 이렇게 반을 기준으로 오름차수로 정렬한 이유는 그룹할 항목을 반으로 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평균 구하래. 평균 뭐의 평균이에요? 출석 일수의 평균. 그럼 출석 일수만 체크돼 있어야 돼요. 됐나요? 네 됐다. 확인. 그 다음에 부분합의 또 다른 특징은 뭐죠? 또 다른 특징은 부분합을 실행할 때마다 함수를 실행할 때마다 부분합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함수는 뭐예요? 개수를 구하는 거네요. 그럼 데이터 탭에서 또 부분합 들어가서 자 이번에는 반별로 뭐를 구해야 되죠? 성명의 개수. 그러면 개수 클릭하고 출석일수 해제하고 성명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네 됐죠? 네 됐네요. 선생님 이렇게 부분합을 다시 실행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들이 또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자 그럴 때는 여러분 다시 부분합에 들어가요. 데이터에서 부분합 들어간 다음에 모두 제거. 여러분 반드시 이 데이터를 모두 선택해야 돼요. 여기 안에 있는 데이터를 모두 선택한 다음에 모두 제거를 눌러 주셔야 돼요. 알겠죠? 하나라도 데이터가 이 포함이 안 되면 안 돼요. 모두 제거하기 싫어요. 왜냐면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모두 제거하고 여러분 다시 해보세요. 취소. 여기까지 여러분 블록을 씌우시고 부분합을 제거 눌러야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네 다음 자 넘어갑니다. 기타 작업. 매크로가 어딨나요? 매크로 문제를 안 푼 것 같은데 다 했는데 차트 다음에 매크로 문제가 나오나요? 어유 그렇네요. 아유 그렇네요. 자 깜짝 놀랐네. 매크로 문제가 없는 줄. 여러분 여기 매크로 문제가 기타 작업에 이제 포함됐어요. 여러분 늘 공부하던 책으로 그냥 공부하시면 됩니다. 순서만 조금 바뀌었어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기타 작업 1 시트에서 다음의 지장에 따라 차트를 수정하시오.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신규로 차트 작성 시 0점 처리됨. 아유, 신규로 차트 작성하는 것도 귀찮아요, 그렇죠? 그냥 있는 차트 쓰는 게 나아요. 자, 보겠습니다. C17, C21 영역을 중국 계열로 추가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그러면 이 차트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데이터 선택 들어갑니다. 데이터 선택 들어가면 여러분 여기 미국 보니까 미국 제가 한번 편집 한번 해볼까요? 편집 딱 해보니까 여기에 미국 USD하고 여기 지금 C6, C10이 들어가 있네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추가해서 추가 누르고 여기다가 뭐라고 써야 되냐면 중국 가로 열고 여기다가 는 쌍따옴 중국 가로 열고 CNY 가로 닫고 이 계열값을 쌍따옴표 마저 해줘야겠죠? 쌍따옴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계열값 다 지우고 어디요? C17, C21이네요. 그죠? C17 여기다 그죠? C17 클릭하고 C17, C21, C21 영역을 드래그 해주고 그죠? 확인. 그 다음에 여기 편집 여기 가로축 레이블은 가로축 레이블 범위는 B17, B21 영역으로 설정하래요. 그럼 편집 들어가서 여기 가로축 항목 가로축 레이블도 편집 들어간 다음에 편집 클릭하고 B17, B21, B17, B21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뭘 안 했어요? 중국 계열을 보조축으로 안 했어요. 그러면 중국 계열을 클릭하고 와 이제 중국이 급성장해서 이렇게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맞먹네요. 그죠? 좀 차이가 있나요? 맞먹기는 좀 힘드나요? 여기 200이고 여기 1200이네요. 5배 차이가 나네요. 자, 중국 차트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중국 요 보이죠? 중국을 여기 보조축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다음 가로 세로축의 제목을 추가하여 B2셀과 가로 세로축의 제목을 추가 B2셀과 연동하고 텍스트 상자의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설정하시오. 자, 죄송합니다. 문제를 다시 읽겠습니다. 기본 가로축의 제목을 추가하여 B2셀과 연동하고 텍스트 상자의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설정하시오. 자, 그러면 차트를 선택하고 여기 디자인 탭을 들어가신 다음에 제일 왼쪽에 보시면 차트 요소 추가가 있습니다. 차트 요소 추가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세로축이잖아요. 그쵸? 자, 축 제목 기본 세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요 테두리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테두리 선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수식 입력줄을 선택해 주시고 는 쓴 다음에 B2셀과 연동하라 그랬어요. 그쵸? 그러면 B2셀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엔터. 됐다. 그죠?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자, 그럼 이거 텍스트 상자의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설정해야 돼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자, 축 서식 여기 기본 세로축을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축 제목 서식 들어가신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뭐죠? 맞춤이 있어요. 여기 맞춤 크기 및 속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크기 및 속성에서 맞춤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해주시면 됩니다. 세로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 창을 축 제목 서식 창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세로축의 최소값 1150, 최대값은 1250, 주 단위는 10으로 설정하고 그럼 세로축을 이렇게 설정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축 서식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최소값은 1150, 최대값은 1250
1250. 그 다음에 주 단위는 10, 주 단위는 10. 아이고 10인데 10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범례는 범례 서식을 이용하여 위쪽에 표시하시오. 그러면 여기 범례를 선택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위쪽을 범례 옵션에서 위쪽을 선택해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 또는 여러분 여기 디자인 탭에 보시면 차트 요소 추가해서 범례가 있어요. 범례를 위쪽으로 이렇게 선택해 주셔도 됩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 4번 미국 계열의 선을 미국 계열의 선을 완만한 선으로 설정하고, 자, 미국 계열이 어딨나요? 미국 계열이 여기다, 그치? 요거 선을, 자, 선을 선택하고, 여기 보시면 오른쪽, 여기 만약에 이렇게 데이터 계열 서식이 없으면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 들어가시면 됩니다.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선, 자, 여기서 그러니까 선, 여기 보시면 채우기 및 선이 있어요. 여기 선에서 완만한 선, 여기 보이시죠? 완만한 선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표식 옵션을, 삼각형이네요. 그럼 표식 옵션을 들어가야 돼요.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죄송합니다. 여기서 표식 보이죠? 표식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표식 옵션에서 여기 표식 옵션 클릭해 주시고, 여기에서 삼각형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됐나요? 네, 됐습니다. 그 다음 미국 계열의 3월 16일 요소의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고, 3월 16일에 여기다, 그죠? 한번 클릭한 다음에 숨을 고르고 또 한번 클릭하면은 3월 16일에 미국 환율 미국 데이터만 선택이 돼요. 차트만 선택이 됩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차트만 선택이 됩니다. 2번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연습할게요. 자, 여기 요 3월 16일에 미국의 3월 16일 요 차트를 선택하려면 한번 클릭하고 숨을 고른 후에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디자인 탭에 들어가서 차트 요소 추가해서 데이터 레이블 들어간 다음에 위치를 아래쪽으로 하래. 그럼 아래쪽, 데이터 레이블 아래쪽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림하고 같은지 한번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확인. 네, 됐네요. 네, 색깔은 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옛날 2010에서 만든 차트입니다. 그래서 2016 차트는 여기 맞습니다. 네, 맞네요. 그렇죠? 잘 됐네요. 그죠? 네, 똑같네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기타 작업 2, 그죠? 기타 작업 2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화 문서에 작성하시오 그랬어요. E6L33 영역에 대하여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서식 적용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셀값이 1과 같은 경우 영문자, 대문자 0으로 표시하고, 셀값이 0과 같은 경우 영문자, 대문자 X로 표시하시오 했네요. 그러면 이무이셀을 선택한 다음에 개발도구 탭에서 코드 그룹에 있는 매크로 기록, 매크로가 뭐예요? 일련의 반복적인 작업을 쉽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작업 과정을 기록해 놓는 것을 우리는 매크로라고 합니다. 자, 개발도구 항상 작업하기 전에 먼저 개발도구 들어가서 매크로 기록을 누르셔야 돼요. 매크로 이름을 뭐로 해요? 매크로 이름은 서식 적용. 됐죠?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E6 셀 선택하고, 자, 컨트롤과 그냥 하죠. 뭐 Shift 키 눌러서 선택하고, 그렇죠? 여기 Shift 키 눌러서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Shift 눌러서 아래 방향 코로 내리시면 됩니다. 다 됐다, 그렇죠? 그다음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셀 서식.
컨트롤 1 눌러도 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가도 되고 저는 컨트롤 1 눌러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들어간 다음에 여기다 해야 돼요. 뭐라고? 문제 보니까 0으로 표시. 자, 셀 값이 1과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은 는 1인 경우에는 뭐라고요? 는 1인 경우에는 0으로 표시. 아니죠. 대문자 5로 표시하라 그랬네요. 대문자 5로 표시하고 그죠? 대문자 5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 셀값이 0과 같은 경우에는 그죠? 셀값이 는 0인 경우에는 뭐라고요? 대문자 X로 표시하래요. 이렇게 X 됐다 그쵸?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세미콜론을 기준으로 해서 는 여기 조건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는 0일 경우에는 대문자 5, 는 0일 경우에는 0과 같을 경우에는 대문자 X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앞에서 우리가 표시 형식 지정해 주는 거 배웠어요. 확인 됐다 그쵸? 여러분 블록 씌워준 상태에서 개발 도구 들어가서 기록 중지 누르셔도 돼요. 여러분 제가 블록을 이제껏 다 해제해 줬는데 여러분 답지에는 블록이 씌워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돼요. 제가 매크로를 하는 입장에서는 블록을 반드시 해제해 주는 것까지 매크로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자 다음 그 다음에 개발 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B2C3 자 어디죠? 개발 도구 들어가서 삽입에서 양식 컨트롤에 여러분 요 단추 여러분 양식 컨트롤에 있는 이 단추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밑에 있는 액티브 컨트롤의 명령 단추를 해주시면 안 돼요. 쓰임새가 달라요.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해 주시고 B2C3 Alt키 눌러서 B2C3 들어간 다음에 자 우리 서식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바로 뜨면 서식 적용 방금 만든 서식 적용 매크로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자 됐죠? 그 다음에 제가 기록 중지 눌렀죠? 또 기록 중지 안 눌렀는지 모르겠네. 다 한 다음에 반드시 기록 중지 누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름을 바꿔주셔야 돼요. 이름. 자 텍스트 편집 아니 바로 바꾸셔도 됐었는데 이름을 뭐로 하래요? 텍스트를 서식 적용을 입력하래요. 서식 적용. 네, 좋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까요? 다음 문제 볼까요? 다음 문제. 자, 2번 매크로네요. 자, M6, M33 영역에 대하여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는 그래프 보기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그럼 우리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무이셀 선택하고 개발 도구 들어가서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을 뭐로 해요? 매크로 이름을 그래프 보기 되죠. 현재 통합 문서가 되어 있나 확인해 주시고 확인. 자 어디 선택해야 돼? M6, M33 여기네 그렇죠. M6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아래 방향키 선택해 주시고 M33까지 선택해 주시고 자 홈 탭에 보시면 우리 조건부 서식이 있고 거기 규칙 관리가 있어요. 규칙 관리에 보면 새 규칙 보이죠? 새 규칙 클릭하고 규칙이 뭐죠?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 여기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자 뭐로 해요? 백분 위수로 해요. 백분 위수. 그죠? 최소값, 최대값 다 백분 위수로 해요. 그 다음에 최소값 백분 위수는 얼마로 해요? 20. 최대값 백분 위수는 얼마로 해요? 80. 됐죠? 막대 모양의 채우기를 그라데이션 채우기. 됐죠? 그죠? 자, 그라데이션 채우기. 잠시만 그림 볼까요? 자, 색을 뭐로 바꿔야 돼요? 색을 여러분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꿔주셔야 돼. 색을 표준색 노랑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쵸? 색만 표준색 노랑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다른 건 손대지 마시고요. 자,
100분위수 최소값 20, 100분위수 최대값 80으로 해주시고 색을 노란색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셀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 이걸 꼭 선택해주고 하셔야 돼요. 확인 했네요. 뭐가 잘못됐다 그죠? 자 이럴 때는 여러분 이럴 때 제가 여러분 있잖아요. 잘못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개발 도구 들어가서 기록 중지 누르고 이럴 때 잘못했을 때는 또 다시 개발 도구 들어가서 매크로 들어가서 여러분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알겠죠? 그래프 보기 꼭 실수를 이렇게 인정 안 해요. 그죠? 삭제 이렇게 해서 다시 하는 걸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그랬어요. 알겠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무이셀 선택하고 컨트롤 Z 눌렀어요. 컨트롤 Z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클릭하고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개발 도구 들어가서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을 뭐로 해요? 매크로 이름을 그래프 보기 그쵸? 그래프 보기 그 다음에 확인 됐다. 그 다음에 M6, M33, M6에서 M33 선택해 주시고 어디로 들어가요? 자 여러분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홈 탭에 보면은 조건부 서식 들어간 다음에 규칙 관리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새 규칙 문제에서 셀 값을 기준으로 여기 셀 값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여기 뭐 최소 값을 100분위수 그 다음에 20 그죠? 최소값 20 최대값 100분위수 최대값 80 자 됐나요? 최대값 80 자세 그 다음에 여러분 여러분 제가 잘못했네요. 여러분 지금 밑에 보니까 막대 모양은 채우기를 했어요. 그래서 서식 스타일에서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데이터 막대 들어가야 됩니다. 데이터 막대에서 최소값을 100분위수 20 최대값을 100분위수 80 그 다음에 7이 아니라 그라데이션 채우기로 하시고 색을 노란색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확인 들어가면 또 확인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개발 도구 들어가서 바로 기록 중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버벅거려서 죄송합니다. 졸린 눈을 비비면서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그 다음에 똑같네요. 그죠? 개발 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집어넣으래요. 어디에다가 F3 그죠? 그러면 개발 도구에서 삽입에서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Alt키 눌러서 F3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 보기 선택해 주시고 방금 만든 그래프 보기를 확인 눌러주시고 이름은 뭐로 써줘요? 이름은 텍스트는 자 텍스트를 뭐로 하래요? 볼까요? 자 그래프 보기로 하랍니다. 자 그래프 보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다음 자 이렇게 클릭해줘서 이렇게 나타나면 됩니다. 자 다음 자 마지막 문제네요. 기타 작업 3 기타 작업 3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했어요. 자 한번 볼까요? 팡팡 요금관리 단추를 클릭하면 기타 작업을 열고 할까요? 팡팡 요금관리 단추를 클릭하면 팡팡 요금관리 폼이 나타나도록 설정하고 자 그러면 개발 도구 들어가서 디자인 모드 선택해 주시고 디자인 모드 선택한 다음에 요 팡팡 요금 관리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 여기다 써 주시면 됩니다. 뭐라고? 팡팡 요금 관리 .show 팡팡 요금 관리 .show 해 주시고 파일에서 닫고 돌아가기 한 다음에 디자인 모드 해제해 주시고
자,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팡팡 요금관리 폼이 나타납니다. 다음 폼이 초기화되면 구분 기본요금 여기다 그쵸? 폼이 초기화되면 구분 기본요금에 M6서부터 M8 영역의 값이 표시되고 이거 닫을까요? 클릭하고 보시면 구분 기본요금 요 이름이 여러분 여기 콤보 상자 이름이 CMB 구분이에요. CMB 맞죠? CMB 구분으로 되어 있네요. CMB 구분에 여기 있는 값이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그쵸? 폼이 실행되면 폼이 초기화되면 그 다음에 보호자 동반 U 초기값이 보호자 동반의 이 초기값으로 U가 선택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랍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선택돼 있어요. 그쵸?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로 들어가요? 개발 도구에서 비주얼 베이직 들어간 다음에 팡팡 요금관리 폼을 선택해 주시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코드 보기 해주시면 됩니다. 코드 보기 그 다음 폼이 실행되면 폼이 초기화되면은 요 개체에서 유저 폼을 선택해 주시고 프로시저에서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자 CMB 구분점 로우 소스예요. 로우 소스는 자 그 안에 들어가는 값을 로우 소스라 그래요. CMB 구분 콤보 상자의 행 원본으로 들어가는 값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란 얘기예요. M6서부터 M8이래요. 그러면 M6서부터 N8 이렇게 앞뒤로 쌍따옴표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OPT U가 선택돼야 돼요. 자 OPT U는 true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OPT U가 선택됐다는 뜻이에요. OPT U가 선택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파일에서 닫고 돌아가기 클릭하면 자 여기에 M6서부터 M8까지의 값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U가 선택이 돼 있어요. 기본값으로 그쵸? 자, 폼이 초기화됐을 때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팡팡 요금관리 폼에서 여기 팡팡 요금관리 여러분 요거 이름이 뭐예요? CMB 구분 요거는 TXT 아동명 요거는 OPT U OPT 무 요건 TXT 입장시간 TXT 퇴장시간이에요. 선생님 그럼 그런 걸 이 모든 컨트롤의 이름들은 어떻게 알아요? 개발 도구 들어가서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면 여러분 팡팡 요금관리 폼을 더블 클릭하고 이렇게 개체들을 클릭해 보세요. 그럼 여기에 이름이 떠요. 선생님 저는 여기 이름 상자가 없어요. 그럼 여기 보기에 들어가서 속성 창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저는 여기 프로젝트 창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 보기에서 프로젝트 탐색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볼까요? 그쵸? 자, 클릭하면 CMB 구분, TXT 아동명, TXT 입장시간, TXT 퇴장시간, OPTU, OPT 무로 되어 있네요. 자 이름 다 알아요 이제는. 자 그 다음에 연속해서 추가되래요. 클릭해서 여기 값을 입력하고 쭉 다 입력하고 등록하면 밑에 8행에 입력되고 또 값을 입력하고 등록한 8행에 입력됐으면 9행에 입력되고 이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다음 보호자 동반에서 OPT U가 선택되면 U, OPT 무가 선택되면 무로 표시하고 요금은 요금은 퇴장 시간의 시간 빼기 입장 시간의 시간 곱하기 기본 요금 하라는 얘기네요. if else문과 our문 사용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저와 함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여러분 개발 도구에서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신 다음에 팡팡 요금 관리를 더블 클릭하고 우리가 등록했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잖아요. 그쵸? 그럼 등록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 CMD 등록 이 단추 이름이 CMD 등록이란 말이에요. 이 등록을 또 클릭했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 여러분 여기다 써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 좀 보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메모장 열어서 써보겠습니다. 메모장. 자, I는 저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I는 BO current region rows.count 플러스 얼마예요?
플러스 1, 2, 3, 4, 4.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행값은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 BO셀, BO셀과 연결되어 있는 BO셀과 커런트 리전은 현재 지역이란 뜻이에요. BO셀과 현재 연결되어 있는 행들의 개수. 그럼 여기 요 값이 얼마가 나와요? BO가 연결되어 있는 게 여기 표 1, 구분, 유치, 초등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4가 나와요. 4 플러스 4는 뭐예요? 8이에요. 그러면 8행의 값이 입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셀즈. i행의 8행의 2열. 2열은 뭐예요? 여기 행열이 들어가는데 2는 B열이란 뜻이잖아요. 1은 A열, 2는 B열, C는 아니 3은 C열, 4는 D열 이렇게 나갑니다.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요? CMB 구분 요 콤보 상자 이름이 CMB 구분점 CMB 구분점 콜롬 열이에요. 자, 왜 이게 0이라고 써주냐면 여러분 CMB 구분에서 선택한 0번째 열이에요. 여기 여러분 내가 이렇게 클릭했을 때 이걸 요 앞에 있는 건 0번째 열이고 여기 기본 요금은 첫 번째 열에 해당해요. 0번째 열, 첫 번째 열. 우리는 뭐예요? CMB 구분에서 선택한 값에 CMB 구분에서 선택한 값에서 0번째 열을 넣어주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자,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럼 여기 만약에 내가 선택한 값이 유하면 여기 유하가 들어가겠죠. 유치면 유치가 들어가겠고, 그렇죠. 엔터 셀즈 i행의 세 번째 열, 즉 i행의 세 번째 열, 즉 C열이네. C열에는 뭐가 들어가요? txt 아동명에 입력한 값, 즉 txt 아동명 컨트롤에 입력한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아이고 왜 이렇게 쓰나요 제가. 자, 다음 잠깐씩 뛰면서 하겠습니다. 아동명. 그 다음에 if 만약에 opt u가 선택되면 true죠. 그렇죠? true 되면 자, 셀즈 i행의 네 번째 열에는 값이 뭐가 들어가야 돼요? u가 들어가야 돼요. u. 그렇지 않으면 else 셀즈 i행의 네 번째 열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무라는 글자가 들어가야 돼요. 뭐 캡션을 해도 되는데 이번엔 이렇게 그냥 쓰겠습니다. and if로 시작했으면 반드시 and if로 끝나야 돼요. 다음 셀즈 i행의 다섯 번째 열에는 뭐가 들어가요? 다섯 번째 열에는 기본 요금이 들어가네요. 기본 요금. 이거는 뭐죠? 이거는 CMB 구분점 콜롬 그래서 첫 번째 열에 있는 값, CMB 구분에서 선택한 값에 첫 번째 열에 있는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아까 0번째 열, 앞에 있는 건 0번째 열, 두 번째 있는 건 첫 번째 열이라 그랬어요. 엔터 셀즈 i행의 여섯 번째 열은 자, txt 입장 시간. 여기에다 여러분 value라고 이렇게 넣어줘요. value는 여러분 시간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알겠죠? 시간을 시간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다 문자로 인식이 돼요. 자, 그래서 txt 입장 시간에 여기 value라고 넣어줬습니다. 셀즈 i행의 일곱 번째 열. 일곱 번째 열에는 하나, 둘, 셋, 넷, 다, 열, 퇴장 시간이네요. 그쵸? 는 txt 퇴장 시간 점 value예요. 그 다음에 요금은 어떻게 계산돼? 요금은 퇴장 시간 빼기 입장 시간이에요. 셀즈 i행의 여덟 번째 열에는 요금이 들어가는데 가로 열고 hour 가로 열고 셀즈 i행의 퇴장 시간 맞죠? 일곱 번째 열에 있는 값 셀즈 가로 닫고 hour 가로 닫고 빼기 맞죠? 빼기 hour 가로 열고 셀즈 가로 열고 i행의 여섯 번째 열 이게 입장 시간이니까 그쵸? 입장 시간 셀즈 가로 닫고 hour 가로 닫고
맨 처음 가로 열어준 거 가로 닫고. 자, 물 좀 먹겠습니다. 목이 바짝바짝 말라요.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기본 요금이네. 기본 요금은 곱하기 여기 5번째 셀이 기본 요금이에요. 그죠? 셀즈 아이행의 5번째 가로 닫고 기본 요금 다 했네요. 그죠? 자, 요거를 어디다가 해야 돼요? 어디다 써야 돼요? 개발도구 비주얼 베이직에 여기 팡팡 요금관리 더블 클릭하고 등록 더블 클릭하면 나타나는 여기에 써야 돼요. 그죠? 컨트롤 V. 빨간색이 나타나면 내가 뭘 잘못한 거예요. 자, 파일에서 닫고 들어가기, 닫고 돌아가기. 자, 팡팡 요금관리 열고, 자, 값을 이렇게 선택해주고, 자, 아동명은 기풍쌤 보자무 입장시간 12시에 들어가고 퇴장시간은 15시 30분이라고 해봅시다. 등록 클릭하면 이렇게 값이 나오고, 그런데 여기에 값이 안 나왔고 요금의 값이 안 나왔다는 건 뭐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죠? 기본 요금이 왜 틀렸을까요? 한번 볼까요? 0이라서 그런가요? 그럼 한번 유치 한번 찾아볼까요? 유치원 찾아보고, 자, 그대로 유 한번 해보고, 그대로 한번 해보고, 등록. 제대로 된 거네요. 그쵸? 왜 유아에서는 여기 뭐예요? 기본 요금이 0이기 때문에 0을 곱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여기 기본 요금도 0이고, 요금도 0, 기본 요금에다가 곱하기 0을 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였어요. 그쵸? 자, 제대로 됐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CMD 종료 단추를 클릭하면 그림과 같은 메시지 박스가 뜨고, 메시지 박스가 뭐죠? 현재 날짜와 시간을 표시합니다. 그랬네. 오늘이 2020년 12월 9일 10시 35분. 그죠? 와, 수업 다 끝나고 제가 만드는 거예요. 너무 유튜브를 못 올리고 그래서. 자, 여러분, 네, 제가 좀 졸리고서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약간 매크로에서 제가 약간 비몽사몽이었어 가지고 약간 좀 헷갈리게 여러 번 했는데 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자꾸만 이해만 요구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자,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종료니까, 종료 단추를 클릭했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니까 개발 도구 들어가서, 제가 어떤 답지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푸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여러분과 함께 푸는 거예요. 자, 개발 도구 들어가서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서 이게 팡팡 요금관리 들어간 다음에, 자, 종료 더블 클릭하고, 자, 여기다 쓰는 거예요. 저 CMD 종료 단추를 클릭했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클릭한 그림과 같은 먼저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래요. 그럼 그림과 같이 메시지 박스 한번 표시해 볼까요? 자, 메시지 박스 MSG BOX 메시지 박스. 자, 쌍따옴표 하고 등록하면, 뭐죠? 현재 날짜와 시간 나타내. 이거 현재 날짜와 시간 나타내는 것은 now예요. 이거 now, NOW, now 쓰고 쉼표. 여러분 VB 이게 확인 단추는 VB OK only 안 써도 돼요. 제가 OK only가 맞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OK only 검색해서 찾은, 그 다음에 OK only하고 쉼표하고. 자, 이 핸드폰 좀 주책 많네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등록 화면을 종료합니다. 등록 화면을 종료합니다 하고 쌍따옴표 하고. 그쵸? 왜? 여러분 여기 뭔지 아시죠? 여기 문제 뭐 등록 화면을 종료합니다. 요거 등록 화면 종료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확인 단추 VB OK only, 현재 날짜와 시간, 요거 now 함수 now 함수 현재 날짜 시간 VB OK only 등록 화면을 종료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폼을 끝내는 건 unload me 됐죠? 이게 뭐예요? 폼을 종료한다는 뜻이에요. unload me가 폼을 종료하는 명령어입니다. 파일에서 닫고 돌아가기 했나요? 그 다음에 팡팡 요금관리
클릭하고 그 다음에 종료 단추를 클릭하면 이렇게 메시지 박스가 떠요. 등록 화면을 종료합니다. 현재 날짜와 시간 나오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폼이 종료됩니다. 됐죠? 여러분 폼을 종료하고 단추 나오는 것도 있고 여러분 항상 순서대로 쓰셔야 돼요. 폼을 종료하라 그러면 언로드 미를 먼저 쓰시고 폼이 지금은 나중에 종료되는 거니까 여기 메시지 박스를 먼저 표시하고 언로드 미를 써야 돼요. 그렇죠? 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거의 2시간 동안 했어요. 1시간 49분. 제가 약간 버벅대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커말 1급 실기 대한상공회소에서 제공해주는 샘플 문제, B형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